안녕하세요. 저는 예비맘입니다. 저 다음 달에 출산합니다. 첫째 아이도 돌보고 있어서 정말 힘든데 조산기도 있었어서 힘들게 버텨오다가 드디어 막달이 되어서 좀 안심한 상황이긴 해요. 시어머니께는 굳이 거짓말 안 보태고 상황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차라리 조금 얕게 병원에서 출산 전까지 조심하라 했다고 말씀드릴 걸 그랬나 봐요. 어르신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만 했더니 진짜 말 그대로 엄청 멀쩡한 줄만 아나 봐요. 어머니도 여러 번 겪어보셨으니 막달이 얼마나 몸 무겁고 앉아있기만 해도 힘든지 뻔히 아실 텐데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시더군요. 2주 전엔 아들한테 전화하셔서 며느리 몸도 무겁고 힘든데 안 와도 된다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첫 아이 임신 때 입덧 중에도 김장하러 오라시던 분이고 전염병 빵빵 터지던 와중에도 명절이며 가족 여행에 오라고 강요하던 분인데 웬일이신가 하며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며 고부관계도 조금씩 좋아지려나 보다 하는 희망의 싹이 조금 자라더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지 말아라 해주시니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더군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숨차고 힘들고 시간마다 화장실 가야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이때 아니면 언제 쉬어보겠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 마음 편히 좀 쉬어보자 했어요. 그래도 괜스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남편 보고 가져가라고 종일 장 보고 해서 김치도 해놨어요. 이건 제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괜스레 불안해서 못 받았어요. 병원이기도 했고. 역시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질 않더군요. 전화를 안 받으니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내가 안 와도 된다곤 했지만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라고요. 전화 걸었지요. 못 간다고 말씀드리려고. 근데 제가 뭐라 말 꺼내기도 전에 올 수 있니? 도 아니고 언제 오니? 도 아니고 아침 먹고 출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니? 가 그날 잠깐 왔다 가란 것도 아니고 전날 와서 자고 가란 소리였나 봅니다. 어머님, 저 몸도 무겁고 힘들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으니 정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하시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남편에게 말하니 자기가 들은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제 말을 못 믿겠답니다. 카톡도 있고 다행히 자동 녹음이라 녹음도 남편에게 들려주니 어머니 치매이신 거 아니냐며 되려 걱정하고 어찌할 줄 모르네요. 제가 볼 땐 아들에게 좋은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 보여주시고 싶은데 며느리에겐 그냥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몇 달 전에도 가족여행에 임산부 며느리 참석 못한다고 남편이랑 얘기 다 끝내셔놓고 여행 전날 저에게 전화하셔서 언제 오니? 근데 왜 못 오니? 당일이라도 왜 못 오니? 하시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욕심과 마음 약한 바보 같은 남편의 조합으로 결국 왕복 10시간을 다녀와야 했고 갔다 와서 조산기가 생겨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아들에게 하는 말이랑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다르신 게 습관인 분이신가 봐요. 이젠 정말 너무나도 잘 알겠네요. 아들 성향도 잘 알고 계시고 제 성향도 파악하셔서 저희를 쥐락펴락 하시는 기분이에요. 이런 시어머니는 어찌해야 하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네요. 남편은 차 막힌다고 밤에 가자는 거, 그렇게 되면 남편이 이틀 쉬는데 시댁에서 2박하고 친정엔 당일 점심때나 가게 되는 상황이라 그럼 시댁에서 1박하고 친정에서 1박하자고 했더니 그래도 명절 당일 아침 정도는 시댁에서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끝까지 배려 없는 모습만 보여주네요. 그래서 2시간 뒤 출발하자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밤을 꼬박 새웠네요. 무엇보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아들에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오라고 했으면 기대하는 마음 따윈 접고 종일 애써서 김치도 안 담갔을 텐데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실망스러워요. 설마 만삭 임산부에게 전 부치라고까진 안 시키겠죠? 남편하고도 대판했는데 결국 울고불고 하다가 아기 낳고 100일간 왕래 안 하게 해준다는 각서까지 썼어요. 어길씨에 저에게 한 달 휴가 주고 본인이 애 둘 보기로. 첫 아이 출산 전주에 시댁 온 아이 우리 집 모이게 했던 거랑 신생아 10일째 되는 날 어머니 생신 때문에 또 우리 집 모이게 했던 거 하나도 못 막아준 거 보면 믿음은 안 가요. 2시간 뒤에 출발 안 하면 집이 또 뒤집힐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가는 게 맞겠죠? 후기.
결국 저 아파 죽겠다 하고 남편만 보냈네요. 사실 조금 배뭉침도 있었고 간과했다가 저희 아기 힘들까봐 도저히 못 간다 했네요. 정말 막달 다 되어가는데 시어머니 한마디에 고민하는 저도 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내 몸,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님이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 위해서 남편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 꼭 지킬 수 있게 중간에서 노력해달라고요. 또 앞뒤 말 다르게 행동하시면 이젠 기본 도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요. 각자 집 챙기면서 살자고 했네요. 그랬더니 그건 또 싫은지 앞으로는 자기가 중간에서 잘 하겠다는데 지켜봐야죠. 저 안 가니까 남편한테는 그래 며느리 힘든데 혼자 잘 왔다 하셨다는데 전 그 맘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진짜 저 심리가 어떤 심리인지 연구대상감입니다. 남편보다 더 제 편 같았던 댓글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그 녹음이랑 카톡을 보고도 끌고 가는 남편이 제일 못된 놈입니다. 시모는 그냥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남편은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님 생각 안 해주는 거죠. 편하고 지네 엄마 좋아하라고. 님 계속 카톡이나 녹음 잘 저장해주세요. 필요한 시점이 올 듯하니까. 댓글 2. 아파 죽겠다고 도저히 못 가니까 남편에게 다녀오라 시키세요. 막달 임산부인 것도 힘든데 그것도 둘째. 시댁 챙길 정신이 어디 있나요? 남편분 반성 좀 하세요. 두 번째 사연. 또 바람 피운 남편.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싹싹 비네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기가 생기기 전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랑 합의 이혼 접수하고 집도 따로 구해서 나왔었고 이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준비 중에 그러더군요. 잘 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회를 줬고 다시 별거하던 집 정리하고 원래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남편과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고 그 시작을 아기가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이 술 먹고는 그러더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기 생기면 꼭 친자 확인 해봐야 한다고들 그러더라.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더라. 우리도 친자 확인은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뭘로 생각하고 저딴 소리 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을 정도더군요. 그래도 아기가 생겼고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고 저는 떳떳하니까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8개월 만삭에 들어갈 때쯤 술 먹고 외박을 하더라고요. 출산하고 아기 100일쯤 되었을 때 또 술 먹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아기만 있으면 된다고. 너는 필요 없다고. 술 먹고 또 개소리 하는구나 했습니다. 아기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다시 합친 걸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야간 근무 퇴근하고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고는 연락 두절. 오후 4시, 5시가 다 되어서는 들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고 아기가 5개월쯤 되었을 때 바람 피우는 여자와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하겠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산후풍까지 와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도 독박육아는 저 혼자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빨래, 집안일, 남편 밥 준비, 시댁 경조사 몸이 부서지라고 혼자 다 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한 지 이제 1년하고 3개월. 근데 또 바람이라니요. 처음 바람 피웠던 여자가 아니고 또 다른 여자더군요. 몇 달을 고민하고 결국 짐 싸서 아기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결정이 쉬웠겠지만 아기가 아직 5개월이고 너무 추운 겨울에 그 피덩이를 데리고 나가서 아기 힘들까봐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몇 달을 고민하다 어렵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을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기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이제 이혼하자고 더는 못하겠다는 편지와 결혼 반지 올려놓고요. 근데 미친놈이 계속 연락이 오네요. 잘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죠? 아기 생각해서 다시 들어갈까 생각도 해봤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워서 한 이불 덮고 잘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나와 있는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아이한테 아빠 없는 인생을 살게 할 권리가 저한테 있는 건지 어떤 게 맞는 판단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한심하네요. 후기. 제 글에 댓글들로 걱정도 같이 해주시고 의견들도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답글 빨리 쓰고 싶었는데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신 글을 추가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 8개월 때부터 그 여자랑 바람을 이미 피우고 있었더군요. 카톡에 남겨있던 증거들 다 캡처해서 모아두었네요. 출산하고 제가 조리원에 있던 2주 동안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을까요? 제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픔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힘드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술 먹고는 카톡을 남깁니다. 정말 양심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 말끝마다 크크를 붙여서 웃으면서 자기 죽는다고 제발 합치자고 진정성 1도 없는 그 카톡이 보기 힘들어서 차단했네요. 그 인간은 술을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정도 마십니다. 예전엔 밖에서 마셨지만 전염병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면서는 집에서 먹었죠. 퇴근 후 집에서 마시는 술 양은 대략 맥주 500ml 4캔에서 6캔, 소주 2병과 맥주 500ml 한두 캔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신생아 시절 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면서 저 혼자서 아기 볼 때도 저렇게 마셨고 아기랑 제가 확진받고 열 올라서 아프던 그 당일도 저렇게 먹더군요. 확진자 가족이라서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또 먹어줘야지 하면서요. 자가 격리가 풀리는 마지막 날에는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술 꼭 먹어야 한다 면서 먹더군요. 다시 생각하니 또 화가 올라오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엄마께서 사업장을 정리하시고 아기를 봐주신다고 오셨습니다. 저 또한 아기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안 되기에 우선 직장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사실 저는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친정 엄마가 사실을 알고 너무 분해하셔서 그 여자를 만났고 사람을 붙여서 집까지 알아내 결국 그 여자 부모님께 다 말했습니다. 거기도 난리가 났겠지요. 결혼 안 한 아가씨가 유부남과 그런 사이라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혼자 행복할 순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 듣고 남편이 난리를 치긴 했는데 저희 엄마가 한 일이라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너희 회사까지 엄마가 찾아간다는 거 간신히 말렸다니 깨갱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은 이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할 겁니다. 겁이 날 때면 다시 돌아갈까 하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답글들에도 있듯이 분명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렵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껍데기인 그 자식과 살 자신도 없고요. 아기를 혼자 키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겠지요. 하지만 아기가 있기에 더 힘내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엄마랑만 있게 되어버린 우리 아기. 제가 처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일도 나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아기 손을 꼭 잡고 잠듭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매일 울고 매일 분노하고 출산하고 7개월 만에 12시간씩 일을 하려고 보니 몸도 예전과 다르고 산후풍이 있어서 마디마디 삐걱거리거든요. 그래도 힘내봅니다. 저에게 와준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해 억지로라도 챙겨 먹고 아기 앞에서는 웃으려고 합니다. 잘 되기를 응원해주세요. 터널이 빠져나가기 전엔 두렵지만 지나고 나면 답이 있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젠 울고 싶지 않거든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이혼이 답입니다. 그러나 아이 친권을 가져오지 않는 한 아이 아빠는 죽어서까지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 아이는 내가 키울게 하고 양육권과 위자료 등만 가져와서 고생하는데 잘 알아보시고 이혼하세요.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이혼하면 서류만 이혼인 것인지 친권이 아빠에게 있는 한 아이 보험금 때문에도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댓글 2.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진심을 적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다. 낳으셨기에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래요. 그 아이 아빠에게 가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이혼은 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하게 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결혼은 내 선택이지만 아이의 불행은 아이 선택이 아니니까요. 부디 글쓴이님께서 보다 행복하게 육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은 절대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며 너 때문이라는 말로 핑계로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아이에게는 무책임한 아빠보다 평안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